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3주차 미각의 과학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것은 지난주에 미각 물질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한 거 잘 기억해 가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맛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주제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사이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맛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그러니까 한 개의 맛과 다른 맛이 같이 있을 때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그 다음에 맛의 대비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그러니까 맛이 딱 이렇게 구별이 지어지는 거, 또 맛의 억제 효과, 서로 죽이는 효과, 그 다음에 맛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마지막으로 혀에서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변조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맛의 상승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데, 맛물질을 이것저것 섞어보게 되면 그 각각의 맛보다도 더 강한 맛이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단맛 물질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단맛이라고 다 똑같은 단맛이 아니라고요. 설탕과 그 다음에 흑설탕, 그 다음에 또 인조 감미료, 꿀, 뭐 시럽 다 단맛이 우리가 달달하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맛은 미묘하게 계속 틀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단맛들이 어떻게 틀리냐 하면 단맛의 강도, 그러니까 요거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단맛의 강도도 틀리고, 또 단맛이 길게 느껴지느냐 짧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도 틀리고, 또 어떤 것들은 단맛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느냐 하면, 또 어떤 인공합성 감미료 같은 경우는 아주 가벼운 단맛, 휘발성이 강한 단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단맛이 어떤 경우는 차갑게 또는 뜨겁게 느껴진다 하는 얘기들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상대 강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요거 다 복습입니다. 지난주에 한 거 복습하는 거 다시 보도록 하세요. 예, 자,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자, 어떤 것이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그랬죠? 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꿀입니다. 꿀의 경우 아주 단맛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말하는 시럽들이고요. 세 번째가 아예 설탕. 설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꿀 같은 경우는 한 120%에서 140% 이상 강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저 제일 끝에 있는 물엿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하게 한 60%밖에 안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또한 단맛이 이렇게 강도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감도 차이가 나서, 어떤 것들은 한번 입에 대면 오래 단맛이 남아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금방 휘발해서 사라지는 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로콜라 같은 경우에 그 단맛을 느껴보시면, 그것이 일반 콜라의 단맛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그 길이감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맛의 상승 효과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단맛 물질을 섞어주면 단맛이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맛이 서로 융화되어질 때 어떤 것들은 서로 높여주는 맛이 있고, 어떤 것들은 서로 낮춰주는 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맛과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아까 길이나 강도가 서로 다 다른 물질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섞어줄 경우에 단맛이 좀 더 복잡하고 오묘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느낌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리에서는 당대적으로 이게 음식의 단맛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고기를 잰다 그럴 때 설탕도 넣지만 물엿도 넣고 또 매실청도 넣고 그렇습니다. 자, 한국 조리에서는 이 단맛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조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단맛이 한 가지 단맛만 줄 때는 맛이 좀 심플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불고기 재는 얘기를 했는데, 불고기를 재 때 설탕만 단맛으로 주었다. 그럴 때 느껴지는 단맛이 나중에 고기가 불 위에서,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질 때 그 설탕이 분해되는 그
종류가 한두 가지 종류로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물엿이라든지 꿀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분해되어주는 종류의 그 화학물질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맛이 우리가 이 혀 안에서 느낄 때 훨씬 더 복잡 미묘한 단맛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식에서는 꿀이면 꿀, 설탕이면 설탕, 뭐 시럽, 물엿이면 물엿 이렇게 한 가지 종류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일단 양식에서는 메인 요리에 단맛이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식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반찬에 단맛이 들어가지만은 양식에서는 메인 그 요리에 스테이크가 되었고 샐러드가 되고 이런 때에 그 단맛을 가미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단맛을 메인 식사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디저트에서는 선호해요. 디저트에서는 엄청나게 달게 먹지만 메인 요리에서는 달게 먹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잡 미묘한 단맛을 내어서 강조를 하기보다는 어떤 그 단맛 한 개의 맛을 강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저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하는 설탕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시럽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탕이나 꿀이나 물엿이 단맛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감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엿이 주는 질감 같은 경우는 어떤 반짝거리는 거나 윤기라든지 이런 촉촉함 이런 것들 질감에 주는 영향이 많거든요. 따라서 양식에서는 설탕이라든지 꿀이라든지 물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단맛을 높이는 의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질감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섞어서 쓰는 경우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질감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분에서 설탕과 물엿 또는 시럽 같은 것들의 어떤 전분 파트에서 이 부분을 아주 따로 강조를 할 거예요. 자, 단맛의 상승 효과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맛의 상승 효과 중에서 여러분들 그 새콤달콤한 단맛을 만들 때 요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새콤달콤한 거 예를 들어서 초간장, 초고추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비니그렛 예, 약간 단맛이 들어가는 허니가 들어가는 어떤 소스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종종 느끼는 건데 넣으라는 대로 똑같이 넣었는데 왜 맛이 다를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 수업 끝날 때 제가 과제를 드릴 텐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신맛과 단맛의 상승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단맛은 신맛이 들어가면 맛이 더 증가해요. 더 단맛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자, 어째서 그럴까? 예, 요것은 바로 그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밑에 무슨 구조를 넣냐 하면 설탕의 구조를 넣었어요. 설탕이 그 육각형의 포도당과 오각형의 과당 요 두 개가 묶어져서 이제 같이 하나로 묶어져서 설탕이 되어졌는데요. 자, 요거 얘기예요. 자, 설탕 요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탕의 구조상으로 과당과 포도당이 하나씩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단맛의 강도 부분 얘기를 할 때 과당은 설탕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도당은 설탕보다 덜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탕에 식초가 들어가거나 신맛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설탕이 분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얘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지고 그러면 단맛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설탕의 단맛이 아닌 포도당의 단맛 그 다음에 과당의 단맛이 1대1로 섞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맛이 어떻게 되느냐 더 달게 느껴져요. 더 달게. 과당 때문입니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콤달콤한 맛을 낼 때 어떤 단맛이 확 강조가 되는 것은 어떤 식초의 역할이고 신맛이 단맛을 강조시켜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맛의 상승 효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상승 효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바로 감칠맛의 상승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 감칠맛이 뭐라 그랬죠? 예, 고향의 맛, 미원의 맛이라 그랬죠. 예, 어떤지
그것을 넣어주게 되면 다른 맛을 막 확 살려주는 효과가 바로 감칠맛이에요. 그런데 이 감칠맛을 내는 물질들은 우리가 그 자연계에 널리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지난주에 했던 거 수업 생각해 보세요. 토마토에 감칠맛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분들이지만 조개에도 조개 국물에 나오는 맛성분, 또 우리가 다시마 껍질의 그 하얀 부분에서 나오는 그 맛성분, 이런 것들이 다들 감칠맛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감칠맛 성분들은 같이 섞어주면 훨씬 더 감칠맛이 증가하고 오묘한 감칠맛이 나져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고기류에서 MSG, 그러니까 우리가 미원 성분에 해당하는 거죠. 고기에 미원 성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산 조미료 IMP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MSG와 IMP가 같이 섞여지면 훨씬 더 맛있는 단맛이 나는 것이죠. 여기에 그 고기류라든지 닭이라든지 뭐 닭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소스 낼 때 많이 그 육수를 낼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감칠맛 성분들이에요. 한편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말린 오징어 보게 되면 핵산조미료 IMP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고기류와 말린 오징어를 같이 섞어서 국물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맛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단맛 성분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조개나 다시마에는 MSG 성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생선의 뼈, 생선이나 멸치나 가스오부시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는 IMP를 같이 섞어주게 되면 더 맛이 달아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감칠맛 성분들은 상승 효과가 많기 때문에 나라마다 감칠맛을 내는 그 재료 배합의 그 스탠다드가 있어요. 국가 대표 육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육수들은 대부분 다시마, 글루탐산의 원산이 되는 다시마에다가 이노신산의 원산이 되는 가스오부시를 같이 섞어서 가스오다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뭐 육수를 뭐 소고기 육수도 많이 쓰지만 멸치 육수도 많이 쓰죠. 그럴 때 꼭 다시마를 넣고 멸치를 넣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되어서 더 맛이 좋아집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닭뼈나 돼지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파라든지 또는 배추 같은 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육수를 뽑아내게 되죠. 그러면 파나 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탐산과 그 다음에 닭뼈나 돼지뼈에 들어있는 이노신산이 같이 합쳐지면서 아주 육수가 달아지게 된다고 하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각각 나라별 대표 육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 토마토 소스, 토마토 육수를 낼 때 그 소고기 육수에 토마토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아주 소고기 육수가 구수한 맛이 나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고기 육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향채들, 양파, 당근, 샐러리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주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육수를 내게 되면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이렇게 MSG 계열과 IMP 계열 이 두 가지 핵산 조미료와 미원 조미료의 두 맛이 같이 섞여지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맛의 그 상승 효과, 맛이 두 가지가 섞어지면 더 강한 단맛이 나는 경우 또는 더 구수한 단맛이 나는 경우 또는 맛이 약간 더 독특해지는 경우 이렇게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세 경우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맛의 대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의 대비 효과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맛 성분인데 한 가지를 조금만 넣어주면 다른 맛이 살아 보이는 효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승 효과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상승 효과는 비슷한 양을 섞어준다거나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같은 계열의 맛, 단맛이면 단맛, 구수한 맛이면 구수한 맛 이것이 같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맛의 대비 효과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맛 성분인데요. 아주 조금만 섞어주면 다른 맛이 확 강화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비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짠맛인데요. 여러분 옥수수 찔 때 물론 단맛을 위해서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고 옥수수를 쪄요. 그럼 옥수수가 달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조금만 넣게 되면 훨씬 더 달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팥죽이나 이렇게 단 팥죽 같은 거 끓일 때요.
설탕만 넣게 되면 달긴 단데 뭔가 허한 단맛이 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단맛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짠맛의 대비가 되어서 단맛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대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이나 또 외국에서 이런 대비 효과 느껴서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좀 웃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토마토 먹을 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토마토를 소금에 살짝 찍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토마토가 확 단맛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토마토나 또는 오렌지에 약간 소금을 뿌려요. 그래서 먹어보면 어머, 오렌지 단맛이 확 살고 또 토마토 단맛도 확 살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수박을 먹는데 수박에다가 소금을 뿌려 먹어요. 그러면 수박이 그냥 그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달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짠맛을 이용해서 단맛을 강조시켜주는 대비 효과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 때문인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여기 왼쪽에 여러분 여기 그림표를 이렇게 그림에 놔줬는데 키캣 초콜릿 있죠? 키캣 초콜릿에 여러 가지 종류가 일본에 있던 걸 봤는데 이 중에 수박 그림이 있기에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사봤어요. 수박 시럽을 넣나? 수박 젤리를 넣나? 이러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키캣 초콜릿 안에 수박의 향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짭짤한 소금 맛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박 향이 훨씬 더 강하고 이게 선명하게 살아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리를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맛을 강조할 때 단맛만 계속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너무 달아서 못 먹게 되는 단맛이 중심이 없게 공중에 떠있는 단맛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조금만 넣게 되면 호박죽이나 단팥죽처럼 그런 그 단맛을 내는 죽들 또는 소스들 중에서도 디저트 소스들 중에서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소스들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단맛이 확 무게가 생기면서 아주 그냥 진중한 단맛이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짠맛의 대비 효과를 이용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맛의 억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의 억제 효과는 뭐냐 하면 두 종류 이상의 다른 맛을 섞어주면 두 종류의 맛을 섞어줍니다. 그러면 한쪽 맛이 약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억제 효과입니다. 첫 번째 했던 맛의 상승 효과하고는 반대되는 효과이죠. 자, 어떤 경우가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맛이 바로 쓴맛이에요. 쓴맛이 들어가면 다른 맛이 다 죽어버려요. 자, 쓴맛을 내는 물질들이 어떤 게 있었죠? 쓴맛을 내는 성분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쌉싸름한 그 인삼이나 도라지에서 느껴지는 쓴 그 사포닌 맛, 또 커피 같은 데서 느껴지는 카페인의 맛, 또 녹차 같은 데서 쌉싸름한 카테킨 맛, 또 카카오의 초콜릿에서 느껴지는 테오브로민 맛, 그 다음에 맥주에서 느껴지는 호프 맛,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파슬리나 쑥이라든지 치클이라든지 민들레, 엔다이브 같은 아주 우리 상추에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과 같은 맛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알코올에서 느껴지는 에탄올 맛, 이런 것들도 쓴맛들이 있습니다. 이런 쓴맛 성분들이 조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른 맛을 죽여버려요. 특히 설탕을 죽여버립니다. 자, 쓴맛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혀에 닿으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라지라든지 예를 들면 더덕과 같은 쌉싸름한 물질들을 우리가 조리를 할 때 그 쓴맛을 죽이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에다가 막 불려서 그 쓴맛을 빼내는 것이 있고요. 두드린 다음에 불려서. 그 다음에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이 쓴맛을 죽여주고 동시에 그 쓴맛이 더덕의 쓴맛이 설탕의 단맛을 죽여주는 서로 이렇게 죽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조리에 적당히 잘 이용하면 아주 맛이 아주 격조가 높은 맛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와인 같은 경우에 와인에 쓴맛이 없으면 와인이 싸구려라는 말을 들어요. 적당한 쓴맛이 들어가 있으면 그 쌉싸름한 맛 때문에 사람들이 그 와인의 그 무게감을 느끼고 아주 뭐라 그럴까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쓴맛과 단맛은 서로
억제를 시키면서 아주 고상한 맛을 내어줘요. 그래서 쓴맛과 단맛은 서로를 억제시킨대요. 특히 쓴맛이 빨리 가시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커피 같은 데서 커피의 그 쌉싸름한 맛도 단맛,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면 설탕 쓴맛이 그 커피의 쓴맛이 죽죠. 아메리카노만 마실 때는 쌉싸름하지만 그것에다가 시럽을 넣게 되나 또는 밀크를 넣게 되면, 우유를 넣게 되면 그 쓴맛이 완전히 중화가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쓴맛은 다른 맛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살짝 그 죽어진 쓴맛 역시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맛은 다른 맛을 부드럽게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새콤달콤 얘기를 했는데요. 단맛이 들어가면 신맛이 좀 죽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레몬이나 라임을 그 자체만 입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우 쉬어 하고 굉장히 시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설탕을 뿌려서 레몬이나 라임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신맛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신맛이 약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탕 용액에다가 이렇게 신맛이 들어가게 되면 설탕은 훨씬 더 강해지고 신맛은 약해지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설탕이 신맛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제 미래의 마비 효과, 네 번째의 마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맛을 서로 이렇게 약화시킬 때 이렇게 그 신맛이라든지 또는 쓴맛이, 단맛이 다른 맛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 자체가 마비가 되어서 맛을 못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탄닌에 의한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놨습니다. 차를 마실 때 탄닌이 있어요. 그 뜨뜻한 맛입니다. 근데 그 쓴맛은 다른 맛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왜? 미래를 살짝 마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쓴맛뿐만 아니라 뜰분 맛 성분이나 탄산 같은 것들은 미래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에 맛 성분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맛을 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을 잘 보기 위해서 가끔 시식이나 테이스팅을 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차를 마셔주면 혀가 살짝 마비가 되면서 그 혀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죠. 말하자면 다른 맛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내요. 예컨대 여러분들 아주 단맛이 강한 그 음식들, 디저트를 먹을 때 차나 커피를 꼭 같이 먹게 되면 커피나 차가 혀를 정돈을 해줘서 그 단맛이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에 느끼는 그 단맛을 일단 죽여주고 그 다음에 혀를 미래를 수축을 시켜서 그 미래에서 그 다음 맛들이 다시 들어올 때 다시 열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미래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들이 이렇게 탄닌, 차에 들어있는 탄닌 외에도 페퍼먼트에 들어있는 멘톨 같은 것들, 멘톨 같은 것들을 약간 이렇게 혀에다가 대보면 혀가 우리가 멘톨 들어있는 그 껌이나 사탕 같은 거 먹게 되면 화잖아요. 화한 그것이 바로 미래가 마비가 되면서 다른 맛들을 다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멘톨 바카 사탕을 먹게 되면 그 전에 입안에 들어있었던 그 음식의 맛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탄산이라든지 자이리톨 같은 것들이 청량감을 주면서 미래를 마비시켜서 다른 맛들을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맛의 온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맛물질이라 하더라도, 맛물질이 비슷한 농도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맛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흔히 많이 마시는 것이 청량음료인데요. 이 청량음료를 미지근할 때 마시는 거하고 차갑게 마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당연히 차갑게 마셔야 맛있죠. 왜 그럴까요? 단맛이 온도에 따라서 단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단맛은요, 온도에 따라서 참 다르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수박을 먹을 때, 냉장고에 들어있는 수박하고,
그 상온에 둔 수박하고 어떤 게 더 달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상온에 들은 게 더 달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더 달아지는 종류의 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당이에요. 과당이 들어가게 되면 예, 냉장고 온도에서 더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스 음료에는 설탕을 넣기보다는 과당을 넣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는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은 냉장고에서 덜 달게 느껴져요. 반면 과당은 더 달게 느껴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량음료에 주로 과당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가우면 아주 그냥 알파형의 구조로 바뀌면서 더 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청량음료에는 액상과당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프락토즈가 과당입니다. 근데 과당이 차가울 때는 알파형이 되어져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근데 그 OH기가 그 위에 큰 그 판의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뜨거울 때 되면 베타형으로 이렇게 판의 위쪽으로 이 수상기가 가게 됩니다. 그럼 수상기의 모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판의 아래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맛의 정도가 틀린데 이 알파형이 훨씬 더 단맛이 강해져요. 그런데 차가우면 알파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당은 차가울수록 더 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들도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들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더 달게 느껴져요. 반면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들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덜 달게 느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온도 효과가 중요한 것이 소금인데요. 소금은 똑같은 농도에서도 온도가 높으면 우리 혀가 싱겁게 느껴요. 반면에 차가우면 짜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된장찌개 같은 거 이거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된장찌개 같은 거 뜨거울 때 팔팔 끓을 때 바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을 때는 간이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식어지면 특히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 한 숟가락 떠 먹어보세요. 그러면 뜨거울 때는 분명히 간이 맞았는데 차가워지니까 짜다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혀에서 그 소금의 그 염분이 이온 효과인데요. 이온이 온도가 높을수록 더 액티비티가 활발하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금 농도에서도 온도가 높으면 아주 싱겁게 느껴지는 반면에 차갑게 식으면 더 짜게 인지가 된다는 거죠. 요거 자주 이제 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 냉국 같은 거 있죠. 차가운 그 얼음을 띄워서 먹는 냉국 간 맞출 때 보통 먹어보고 이거 간 딱 맞네 하고 차갑게 냉장에서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짜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온도가 먹을 때의 온도를 잘 감안해서 소금의 농도를 차이를 두어야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알맞은 그 간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쓴맛도 온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온도 효과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맛의 온도 효과, 과당이 많이 들어간 것은 차가울수록 더 달다. 자, 소금의 경우, 짠맛의 경우, 소금의 경우에는 똑같은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더 짜게 느껴진다. 쓴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쓴맛의 수용성이 달라서 뜨거우면 덜 쓰게 느껴지고 차가우면 더 쓰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 마실 때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마실 때 쓴맛이 덜 쓰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차갑게 식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셔보면 매우 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가운 아메리카노에는 꼭 과당 시럽을 부어서 마시는 경우가 많죠.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차도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 쓴맛이 다른데요. 특히 홍차의 경우에는 따뜻할 때는 쓴맛이 별로 안 쓰게 느껴지다가 홍차도 식어지면 아주 탄닌의 맛처럼 아주 뜨뜻한 쓴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온도가 쓴맛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아이스버킷에 담아서 차갑게 제공하느냐. 보통 여러분들 화이트 와인은 차갑게 제공을 하고 레드 와인은 그냥 상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 10도 정도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 레드 와인에 쓴맛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레드 와인을 아주 차갑게 제공을 하게 되면 아이스 와인, 화이트 와인처럼 제공을 하게 되면 쓴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와인의 제공 온도는 쓴맛을 차이 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과일이 언제가 제일 맛있을까? 아까 얘기했어요. 과당이 많으면 차가울수록 맛있고 설탕이 많으면 온도가 높을수록 맛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더 달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있다기보다는 더 달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어떤 과일들의 어떤 함량의 그 비중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맛있는 온도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설탕 성분이 많아서 10도 정도,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것보다 조금 바깥에서 먹는 것이 낫고요. 반면에 참외라든지 배라든지 사과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온도가 낮아져서 냉장고에 들어가면 더 달게 느껴져요. 자, 감 같은 경우, 뜰본 감 같은 거 있죠. 육질이 이제 원래 그 단감 말고 익히기 전에 뜰본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익히게 되면 연시가 되어지는데 연시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는 안 달아요. 그런데 바깥에 상온에 두게 되면 훨씬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일이 맛있다고 느끼는 때는 단맛도 중요하고 또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신맛의 함량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더 달게 덜 달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공을 할 때 그 경험이 많은 조리사는 이거 과일 또는 이 조리를 이렇게 과일이 들어간 조리 제품은 어느 온도에서 내는 것이 가장 맛있게 느껴진다 하는 것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냉장고에서 빼서 한 10분 또는 1시간 정도 두었다가 또는 어떤 때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어떤 경우는 아예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바나나 같은 경우죠.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바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과일 맛이 달라지는 이유, 과일 속에 단맛과 신맛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 다시 이어드리겠고요. 자, 요거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맛과 온도 그래프 요약한 것인데요. 자, 신맛은 자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맛을 한마디로 말해서 맛이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쓴맛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온도가 높으면 쓴맛이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지면 쓴맛이 더 강화된다 그랬습니다. 자, 온도가 여기 37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쓴맛이 낮아지고요. 단맛은 온도가 높아지면 단맛이 높아집니다. 이건 설탕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짠맛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짠맛이 덜 느껴져요. 따라서 내가 뜨거운 것을 낼 때는 단맛은 강조가 되고 짠맛은 죽고 쓴맛도 죽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차갑게 낼 때는 단맛이 약하고 똑같은 양을 넣어도 단맛은 약하고 쓴맛과 짠맛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서 음식이 나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맛의 변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맛의 변조 현상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순서를 바꿨을 때하고는 아주 다른 경우예요. 자, 혀가 인지를 잘 못하게 만들거나 다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칫솔질하고 칫솔질하고 나서 난 뒤에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이상하죠. 단맛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것은 칫솔 속에 들어있는 치약 속에 들어있는 치약 성분 중에 그 멘톨 성분들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자,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나 또는 이전에 마신 그 음식이 그 다음 음식 맛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특히 양식에서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사실 요거 좀 덜 중요해요. 한 상에 다 차려놓고 같이 먹으니까 좀 덜 중요한데 양식에서는 코스로 음식을 낼 때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그 다음 음식 맛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맛을 먹은 뒤에 단맛을 맛보면 또는 짠맛을 맛보는데 짜게 먹은 뒤에 신맛을 맛보면 나중 맛이
제대로 안 느껴져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스 음식 배치를 할 때 신맛은 예, 중간중간에 넣어줍니다. 또 짠맛 음식을 넣을 때 그 전에 무엇을 넣는지 잘 감안을 해서 넣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이제 그 프랑스 음식 코스 중에서 쫙 길게 나다가다 중간에 얼음과 약간 새콤한 셔벳 종류를 메인 코스 사이에 넣어줄 때가 있어요. 예. 살짝 셔벳이 레몬 셔벳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생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육류가 나가려면 그 사이에 생선과 육류 사이에 셔벳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셔벳 속에 들어있는 신맛이 그 전에 먹은 생선의 비린맛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먹을 육류의 맛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맛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 단맛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비린맛이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들어가는 셔벳들은 단맛을 아주 최소로 넣고 신맛을 강조하는 그런 셔벳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에서는 코스 음식을 디자인할 때 이 맛의 변조 현상을 잘 감안하여서 코스를 짜게 됩니다. 자, 이제 수업 요약을 좀 해볼까요? 자, 지난주에 단맛과 짠맛, 신맛과 쓴맛, 감칠맛을 내는 분자들에 대한 공부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고 또 단맛은 단맛대로 여러 종류, 짠맛은 짠맛대로 여러 종류, 신맛은 신맛대로, 쓴맛은 쓴맛대로 다 다른 분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리 시에 이것들을 섞어주는 배합이나 믹싱 순서에 따라서 맛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작용, 대비작용, 억제작용, 변제작용 같은 현상들이 같이 조리를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은 무엇을 얼마만큼 넣어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험이 많은 조리사는 어떤 재료를 언제 넣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맛과 맛의 상승작용과 억제 효과, 변조작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넣어주는 맛분자를 넣어주는 타이밍 요것을 경험적으로 이건 이때 넣어야 돼. 먼저 넣으면 안 돼. 나중에 넣어야 돼. 요거는 같이 넣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하는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레시피를 볼 때 여러분들이 보통 재료를 보고 이거 넣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안되면 그거는 1차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리를 많이 해본 능력이 있는 조리사들은 레시피를 볼 때 이것들은 요거하고 같이 넣어줘야 되고 요거는 넣어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타이밍 또는 강약에 대해서 서로 마치 어떻게 상승과 대비 억제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레시피를 봐도 훨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과제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주차 과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